방송국에서도 오늘 분야별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정책을 보완해서 7월 달에 우리들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보육인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우리도 부산에도 부산형 어린이집을 해주시오, 광주에는 광주형 어린이집을 해주시오 하는데 거기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도 보육인들도 사실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타먹는다 해가지고 보육인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한번 받으려면 여기 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그마치 4시간 정도 국정감사에 범가는 그런 지도 점검을 받습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아동에게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소득 70% 이하의 4인 가족의 480만 원 이하의 아이들만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2011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481만 원 받으신 어머니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를 하시면서 또 세금도 두 부부가 다 내시면서 혜택은 10원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입장으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모든 아이들한테 저소득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한테 지금 민주당에서 계산하신 것처럼 단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보육료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로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의 부분을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로서 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된 금액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어느 맞벌이 부부나 내 아이가 정말 소중한데 내 아이를 정말 보육의 질이 높은 곳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돈으로 그런 보육의 질을 다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지원이 될 것인가, 그것들이 기관을 통해서 혹은 부모가 그냥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기관에서 그런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월급도 나오고 식비도 지원이 되고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안 갑니다. 왜요? 회계보고나 교육자료 모든 부분에 타치가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조그마한 부분을 후원을 해준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사실 이거는 개인 것입니다. 개인의 것을 너무나 억압스럽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진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큰 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꿰맞추려고 항상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허비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 그 회계보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와서 구청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뭘 검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어린아이들이 가정이 해체돼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많은 그러한 가정이 해체되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또 쟤들끼리만 산다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듣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인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애들이 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그 해체되기 이전에 가정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체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꼭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장치,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 되겠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옛날같이 집안에서 남자가 아버지가 가계를 전담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벌써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함께 벌어서 함께 가정을 유지를 해야지 가정이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맞벌이를 또 맞벌이 부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뒷받침 그런 면에서 보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따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근데 우리는 그 기왕에 있는 가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만드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한 사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가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맞다나 순경제적으로만 치면은 그 확대 재생산은커녕 단순 재생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 이게 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봤자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낳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젊은 엄마들한테서 많이 듣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낳고 마음 놓고 기르고 아이를 기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무상복지는 이미 사치스러운 뭐 복지제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제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없는 사람한테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새로운 사회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가장 소중한 그 가치가 되는 가족을 제대로 만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뭐 이것은 그냥 뭐 대강 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뭐 이념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그 겪는 필요성과 또 실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듣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국민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치와는 뭐 직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고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고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대물림 사회, 가난의 대물림과 격차의 대물림, 또 사회적으로 그 차별이 계속 더 확대되는 사회,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막고 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요즘 겪는 여러 가지 불안들, 대표적으로 물가 불안이라든지 전월세 불안이라든지, 뭐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고 또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베란간에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지나서 아이고 이제 우리는 잘 넘어갔나 보다 그러는데 좀 지나갔고 그 집주인이 우리가 다른 데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전세하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막아가면서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세상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